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느리게 읽기에서 출판된 글쓴이 김현정,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입니다. 지금부터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2부를 시작합니다. 야, 정말 사심없이 방송하시는군요. 원장님. 너무 공정하게 방송을. 지금 너무 딱딱해졌네요. 제가 자아찬을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딱딱해졌죠. 네. 너무 감정이입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35페이지를 일단 한번 넘어가 보면요. 사람들의 이제 변하지 않는 행동 양식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약이나 수술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자연 치유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대신에 모든 책임을 남에게 맡긴다. 결국 치유를 일으켜야 하는 주체는 우리 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36페이지로 또 가볼까요? 네, 36페이지입니다.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의 몸이다.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신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도 함께 지니고 태어난다. 다만 현대인들에게는 그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 전에 미리 서둘러 약을 먹고 수술받기 때문이다. 세상의 그 어떤 약이나 기계나 수술도 우리 몸 대신 치유 작용을 일으킬 수는 없다. 네, 치유를 일으키는 것, 병이 낫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을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약이나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어때야 하느냐, 그것을 치유 작용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진료실에서 일하는 이제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는 그 순간에 그 케미, 의사와 환자의 그 케미, 그 순간의 중요성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요. 그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그 시간은 채 몇 분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일어난 화학 작용에서 치유 단계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치유 단계에 접어들지 않느냐, 갈림길이죠,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진료실의 그 몇 분 사이에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밀도 높은 인격적 케미스트리는 의료의 신비이고 마지막 보루이다. 의료의 접점이자 최전선인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다. 판도라 상자 바닥에 남아있는 연약한 희망이다. 아직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이 진료실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케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의 기적적인 변화는 의사와 환자의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그 순간의 대화, 그 순간의 마주함, 여기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가 결국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서부터 뭔가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기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약, 더 좋은 수술 방법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굉장히 인본주의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대화하는 순간을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 참 보기 힘든 의사 선생님인데, 마치 저를 보는 느낌이 여기서 많이 또 들었죠. 그렇다고 합시다. 제가 환자들하고 케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진료실에서의 그 순간순간을 참 그 중시하거든요. 굉장히 저와 비슷한 면이 많은 이 책의 저자 김현정 선생님이시네요. 그래서 원장님 진료실에 들어가면 안 나오시려고 그렇게 하시나 봐요. 환자분들이 저랑 많이 더 얘기하시고 싶어하죠. 이분이 참 저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군요. 진료실에서 케미 중시하는 거, 의료봉사 다니는 거, 그리고 병원 위치도 멀지 않고. 인정하면 지는 건데.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56페이지를 제가 한번 넘어가보죠. 자, 인공관절 수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수술이 되었다. 그러나 본래 자연산 관절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전문가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분 이제 전문 분야예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인공관절 수술 환자를 아주 많이 보셨겠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사람들의 수술 후 감각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평소 얼마나 인식하고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 전원 100%가 한시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질감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물감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24시간. 죽을 때까지.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 모두가 무릎 안의 이물감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코 말짱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각종 인공관절 수술, 인공수정체 수술, 인공판막 수술, 각종 인공수술, 이식수술에 대한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네. 정형외과 의사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8페이지입니다. 자, 인공 디스크, 인공 판막, 인공 수정체, 인공 와우. 세상에 인공과 이식이 넘친다. 하지만 인공에는 늘 한계가 있다. 갈아 낀다고 해서 말짱해지리라는 것은 환상이다. 본래 자연산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직 없다. 일단 수술 후에는 돌이킬 수 없고 평생 감수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발생한다. 네. 그런데 갈아 끼는 것에 대해 요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신중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갈아 끼는 인공수술, 이식수술 하기 전에 네. 먼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정형외과 교수까지 하셨던 네. 정형외과 의사인 저자 김현정 선생님의 지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69페이지 약물 복용의 과잉 시대인 현실 나오죠. 네. 69페이지인데요. 평소 약을 밥 먹듯이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나이가 들수록 약의 가지수가 점점 더 늘어난다. 며칠 먹고 마는 약이 아니다. 대개는 평생 먹을 약들이다. 신인류는 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죽어서도 잘 썩지 않을 것 같다. 모두 좀비가 되어가는 거다. 굉장히 좀 과격하고 도발적으로 그러니까요. 표현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현직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약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직관적인 표현이 또 나와요. 70페이지입니다. 네. 약이 약을 낳고 그 약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게 되고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진다. 이 많은 약이 꼭 필요한 것일까? 약은 결코 밥이 아니다. 양약은 결코 보약이 아니다. 이거 양약은 결코 보약이 아니다. 이거 뭐 이거 뭐 저기 보약이 완전히 좋은 거를 아시나 봐요. 보약과 양약을 대척점에 선 느낌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약을 굉장히 네. 좋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약을 좋게 봐주신 것 같거든요. 네. 약은 결코 밥이 아니다. 양약은 결코 보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써주신 건데 어쨌든 참 오. 완전 이 부분 보고서 책 사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책을 리뷰를 해야겠구나. 이거 참 훌륭하신 분이네. 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좋은 표현을 하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예. 아마도 뭐 이력이나 뭐 이런 거 다 훌륭하시지만은 네네. 이 문장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볼 때는 그 장안평 지나다니시면서 유창길 환영 그 간판을 계속 보시다가 보였을까요? 네. 저희 한영 간판이 천호대로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다니시면서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양방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약을 또 좋게 봐주시는데 네. 어쨌든 각종 수술법의 어떤 흥망성쇠나 네. 수술법의 출몰도 지적을 하고 계신데 나타났다가 어느새 갑자기 이제 사라지는 수술법들에 대해 또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72페이지입니다. 네. 8, 90년대에 풍미했던 허리 디스크 치료법이 있다. 디스크를 화학적으로 용해하는 수술. 또 하나는 디스크를 잘게 잘라 진공 펌프로 빼내는 수술이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한참 이 방식으로 80, 90년대까지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수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빌 게이츠는 라식 수술을 받지 않을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네. 왜 라식 수술을 받지 않고 안경을 쓰고 있는 걸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술은 정말 오랜 시간 검증된 수술법으로 인정되었을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제가 한 걸음 들어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느 시대에 유행을 하던 수술인데 그게 한 10년 동안 막 엄청나게 이루어지다가 네. 어느 시점에 갑자기 없어지고 다른 수술 나와요. 이런 수술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수술은 네.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하. 예, 물론 기술이 좋아져서 새로운 신수술법이 나와서 없어진 경우도 있지만은 네. 10년, 20년 동안 잘 수술하다가 이거 잘못된 방법이네. 이런 오류가 발생돼서 접게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군요.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네. 빌 게이츠 그분들이 라식 수술을 받을 때 라식 수술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되고 완전히 안전함이 인정되었을 때 그 수술법으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네. 이건 지금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인 저자 김현정 선생님의 얘기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2장과 3장이 남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쪽집게로 2장이 핵심이다. 그렇죠. 2장만 이제 오늘 리뷰해서 네. 훑어보면 되고 3장은 책을 만약에 빌려 보시거나 구입하신 분들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장을 정리하고 이 리뷰를 마무리하는 건데요. 네. 이 시대의 의료 소비자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네. 해법 7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 해법 7가지는 결국 뭐냐면요. 결론이 사람을 되찾자. 사람을 되찾자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방법 7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2장이죠. 어쩌면 지금 의료 안에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 반어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이 2장이고 환자들 자신의 힘과 역할을 찾고 키우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차 의료기관 병원을 찾기 전에 순서상 영순인 즉 우리들 자신을 의미하는 게 영차 의료기관이에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한 상식적인 행동 7가지 해법으로 정리한 게 이 책의 2장입니다. 이제 2장 7가지 해법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자, 2장 해법. 영차 의료 7가지 해법입니다. 해법 1. 마음의 힘을 키운다. 쾌활함이 바로 약이다. 제가 심의 전에 말씀드린 적 있고 환자분들의 어떤 마음적인 부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인 게 양방 전공 의사 선생님인데도 마음가짐을 첫 번째로 들고 있어요. 쾌활함이 약이다. 쾌활한 감정은 우리 몸의 치유력을 강하게 일으킨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 첫 번째로 그 중요성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을 예방하기 위한 3가지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요거는 읽어주시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책 앞에 6회 상기 통계 이렇게 적어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리뷰 참 제대로 잘하시네. 책 표지에 있던 내용이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화도 그리시네요. 자, 첫째,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약간은 둔감해진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들인다. 셋째,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둔감해질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병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습관 이런 마음도 병을 예방하겠죠. 이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병이 잘 안 생기니까요. 그리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일 멈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는 거. 계속 기분 안 좋은 상태로 무리하게 앞으로 달려가다가 병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니까 낫는 치유 사례들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책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서 직접. 이제 두 번째 해법으로 넘어가죠. 111페이지고요. 해법 2. 몸을 많이 움직인다. 악마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 이 표현이 참 좋죠. 악마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걸어야 한다. 눕혀만 놓으면 멀쩡한 사람도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이제 식물이 아니라 동물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현정 선생님의 지도 교수님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실제 환자 사례가 소개가 되는데요. 고관절 수술을 이제 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에게 이제 목발을 주고서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일어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관절, 엉덩이 관절 수술을 하니까 아예 움직이는 게 불편하고 걷기가 힘드니까 일어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에게 지도 교수님이 억지로 목발을 주고 억지로 막 걷게 시켰더니 활기가 넘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이제 사례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걸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운동을 평소에 해둬야지 갑자기 다쳐서 수술을 하더라도 빨리 회복된다. 이건 정형외과 의사의 임상 경험으로 나온 얘기죠. 그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을 평소에 해두었던 사람들은 수술을 했을 때 회복력이 빠른데 운동을 평소에 안 했던 사람들은 수술한 다음에 회복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수술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회복되는 예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지 아프거나 수술 받을 때도 빨리 회복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표현이 나온 게 소금으로 간 치듯이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라는 의미고 느긋하고 신중하게 운동량을 늘려가라는 의미고요. 이제 해법 3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운동이 우리 몸의 보험이네요. 그렇죠. 조금씩
늘려가면서 네. 증량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리 보험처럼 들어두면은 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운동보험 좋습니다. 네. 122페이지인데요. 해법 3. 인공에 반대한다. 2장에서 앞부분에서 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식 수술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반대하시네요. 우리 몸은 인공화되어서는 안 된다. 아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인공 수술, 네네. 이식 수술에 대한 주의할 사항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제발 네. 내 관절 내 몸을 최대한 유지하자. 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의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김현정 선생님. 네. 예. 대단하시네요. 12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요즘 인공 수술이 너무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제발 내 관절로 살자. 제발 내 치아로 살자. 제발 내 혈관으로 살자. 제발 내 디스크로 살자. 제발 내 몸으로 살자. 부족한 듯 보여도 내 몸이 최고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자연으로부터 받은 내 몸을 보존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형외과 선생님이신데도 이렇게 네. 수술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왕따당하기 참 좋은 분이에요. 정형외과 의사 사회에서 네. 이분 왕따당하지 않으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 선생님 말 들으면 우리나라 병원 다 망하겠습니다. 예,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싫어할 만한 네. 내용이죠. 수술을 하지 말라고 정형외과 의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이분이 어쨌든 김현정 선생님은 심지가 네. 보통 심지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지조가 있고 심지가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이제 한번 해법 4로 넘어가죠. 자, 128페이지인데요. 해법 4. 경증에 지혜롭게 대처한다. 일단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이제 발생했을 때 네. 이상 증상이 생기면은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네. 너무 야단법석으로 다 떨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증,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이라도 나타났을 때 네. 너무 호들갑 떨고 너무 건강 염려식으로 하지도 말고 아. 반대로 또 너무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병의 시작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명하게 네네.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좀 나오죠. 네네. 예. 자, 첫 번째, 아프면 쉰다. 두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났으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반성할 점이 없는지 짚어보고 소 잃기 전에 얼른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어떤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예. 세 번째 돼서야 병원에 가보는 게 네. 좋다. 이렇게 어떤 얘기하네요.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네.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안 갔을 때는 방치하다가 병이 깊어져서 그렇군요. 중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야 네. 후회하고 이제 자책하는 환자분들을 실제로 아. 많이 봅니다.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네. 손가락 관절마디 하나 아픈 상태로 있는데 그걸 가볍게 네. 보고 있다가 계속 지속되다가 전신으로 류마티스가 확산돼 버리는. 네. 그래서 그때는 후회하고 자책하는 분들, 아하. 치료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지혜네요, 네. 진짜. 어떤 방법이 어떤 증상이 네. 반복되거나 지속되면은 일단 병원에 가서 네. 진료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아유르베다 의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아유르베다 의학도 공부하셨다고.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질병의 발전 과정 6단계를 자세하게 또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책 구입하신 분들은 네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한의학의 병 개념이 나와요. 아. 한의학의 설명이 나오는데 134페이지입니다. 네. 아유르베다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는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134페이지인데요. 우리나라 전통의 한의학에서도 미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직 미자를 써서 미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아직 병에 이르지 않았으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게 한의학의 경전 황제 내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은요. 와, 이거를 양방 선생님이 이 내용을 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요. 네네네. 근데 소개를 해주셨어요. 황제 내경의 내용, 불치병, 침이병.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미 병들고 나서 치료하지 말고 네네. 병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다스리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의사들에게는 이게 한의대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예, 아주
메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한의학의 핵심 내용을. 그러니까 양방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이 개념을 책에서 언급하고 계신 거 보면 이분은 그냥 환자만 생각한다. 환자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고 열려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뭐 벽이 없네요, 전혀. 자, 135페이지 해법 5인데요. 미니멀리즘 의료를 실천한다. 의료 과잉의 시대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의료 과잉. 그래서 좀 그 설명이 또 나오는데요. 의료 과잉의 배경에는 공급 과잉, 꽁돈주의, 의사들의 성과주의와 공명심, 미디어의 부추김, 첨단을 찾는 환자들의 기대와 불안, 허영심 등이 복합적으로 섬세하게 얽혀서 작동하고 있다. 검사는 가급적 적게 하고 약도 가급적 적게, 시술이나 수술도 가급적 적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많이 해야 될 것은 몸을 움직이는 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많이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그리고 웃는 것도 많이 하면 좋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해법 6번 넘어가겠습니다. 웃는 건 저희 자영 들으시면 많이 웃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웃음을 더 드려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재미와 웃음을 드릴 거니까 잠깐 이렇게 예고를 또 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키워가면은 궁금해 하시려나요? 일단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뭘 하길래 뭘 준비하길래 저렇게 자꾸 뭉게 구름을 피우나. 넘어갑니다. 해법 6번째입니다. 144페이지 해법 6. 보험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현정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과 관련한 보험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 국민 의료보험인 시대에서 국민들 다수가 대부분 사보험을 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보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147페이지죠. 사보험은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창출한다. 보험에 든 사람은 자신이 내는 보험금을 상쇄받기 위해 그다지 절실하지도 않은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는다. 그러므로 악순환의 늪에 첫 발을 들이는 유혹이 사보험이다. 사보험은 그 미끼를 스스로의 돈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도구다. 그러니까 보험에 든 것을 타먹어야 되니까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고 온 분들을 저는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수술할 일이 없는 분인데 수술할 상황이 아닌데 사실 몸인데요. 이게.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돈을 타려고 수술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고 황당한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김현정 선생님은 국가건강보험제도가 잘 개선이 되면은 사보험에 들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재인 케어가 사보험을 들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만으로도 이런 사보험의 영역을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문재인 케어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란 거예요. 이 문재인 케어 정책이 의사들하고도 협의가 잘 돼가지고 잘 정착이 되면은 진짜로 행복한 의료 수준이 올라가고 전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법 7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해법 7, 느리게 산다. 그러니까 95년도에 김현정 선생님이 케냐에 이제 가서 의료 활동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야기가 나와요, 책에. 아날로그적인 삶을 사는 건데 아프리카의 그 삶, 생활, 하루를 이제 쭉 기록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귀농한 것처럼 살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시골 귀농했을 때 사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리게 사는 것이 오히려 몸을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54페이지입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더 부지런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아침에 자동차로 30분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로 출근한다면 1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30분 더 일찍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2배 느리게 사는 방식을 택한다면 실은 2배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건강해지는 삶이다. 시골 귀농하신 분들이요. 일과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도시인들보다 훨씬 바빠요.
보통 이제 슬로우 느리게 살기 위해서 예. 보통 가시잖아요. 슬로우하게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하루가 바빠져야 돼요. 아, 예. 진짜 역설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 환자분 중에서도 기농에 계신 분 계시거든요. 네.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하시게 하루를 지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느리게 사는 게 중요한데 네. 현대 도시인들은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유를 저절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유가 네. 짜투리 시간이 저절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여유를 만들어야 생기는 게 짜투리 여유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진정한 여유를 평생 못 얻을 수도 있다. 아. 이 부분은 참 저도 네. 저도 짜투리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이제 좀 만들어야 되나 일부러. 아. 예, 그래서 취미를 좀 하나 네. 네. 하나 좀 배워보기도 하고 방송으로 바로 접목이 됩니다. 꽃꽂이? 아. 실뜨개? 뭘까요? 궁금한데요. 그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예.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취미입니다.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취미. 꽃꽂이를 막 소리를 내면서 예. 이렇게 아닐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네. 7개 2장에 7개 의료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해법까지 이제 알아보았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3장은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2장까지 정리하면은 이 책의 내용을 일단 핵심을 다 훑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쪽집게로 찝어드렸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까 영차 의료 해법 네.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 책의 리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164페이지에 2장에 나오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저마다 내 몸의 주인으로서 내 자신의 차원에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해법들이 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덜 의존적으로,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더 멋지게 해낼 수 있다. 탈자본의 의료, 탈의료의 의료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이 책을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네. 최종 간략 쪽집게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원장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그 청취자분들께 더 딱 입에 떠넣어드리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책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의료의 기본이 환자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 네. 이렇게 보는 책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턱대고 병원만 찾기보다는 네네. 의료 체계를 적절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사용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책이라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책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를 한 줄로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한 줄로 요약하면요. 현직 정형외과 의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의료 사용 가이드. 네.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도움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거 아. 추천드립니다. 일단 같이 진행하는 저로서도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네. 지금까지 저자 김현정 느리게 읽기에서 출판된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를 리뷰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훈과 류마지게 찰가요.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기자가요 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을